이분들은요, 개인 연금만으로도 6.8억을 가지고 계세요. 부러워. 네, 부러워요. 부자세요, 미국 네. 분들이. 네. 퇴직연금 포함하면 9억이에요. 네. 6.8억에다 5% 곱하잖아요. 네. 거의 290만 원 나옵니다. 아우. 이분들은 배당주로도 연금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차이가 한국은 너무- 안 되거든요. 차이가 너무 큰데요? 네. 그래서 네. 한국에는 커버드 콜 상품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 인사이트를 플러스하는 시간. 오늘 플러스 ETF 라이브.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세라입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금융이나 경제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 트렌드에 맞는 매력적인 ETF 소개까지 저희가 알찬 정보들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금정섭 하나자산운용 ETF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에서 ETF 사업을 맡고 있는 금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가장 핫한 투자 이슈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미국 주식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 다우지수, S&P 할 것 없이 사상 최고가를 연중 계속 경신 중이잖아요. 저번에 살 걸 그랬다. 뭐 이번에 살 걸 그랬다. 껄무새 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투자이고 언제 들어가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 뭐 뉴스들을 보면요. 미국으로 주식 이민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미국 시장으로 짐 싸서 떠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투자자분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이동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정보 많이 주실 거죠, 본부장님? 네, 오늘 네. 준비된 상품 좀 잘 들어보시면은 투자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네.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금융 거의 까막눈이기도 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도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저를 한번 ETF 투자의 세계로 안내를 좀 안내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좀 드려볼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도 미국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미국 주식 시장의 트렌드 어떤가요? 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헤드라인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성공하는 연금 투자의 비결, 네. 미국 성장주에서 답을 찾다. 네, 좀 거창하죠? 네. 기대에 좀 부응해 주셔야 돼요. 네. 최근에 그 개인들이 이제 미국 주식 좋아하시고요. 네. 네, 그 안에서 사실 어떤 상품을 투자할까, 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할까 고민이 많으신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상품을 어제 2개 상장을 했습니다. 네. 성장주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상품을 상장을 했는데요. 그 상품을 상장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약간 좀 지루하실 수 있을지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배경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 상품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보시는 차트는요, 미국에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시장의 추이입니다. 예. 미국 투자자들이 펀드에는 그냥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도 있을 건데, 그 전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건데요. 1경 3천조입니다. 네. 예, 1경 3천조가 지금 패시브 펀드,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펀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액티브 펀드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사서 시장 대비 수익을 좀 잘 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걸 저희가 액티브 펀드라 그러는데, 네.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ETF는요, 패시브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주식을 사서 저평가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아요. 그냥 그 지수 내에 있는 주식의 비중대로 그냥 삽니다. 네. 예를 들어서 S&P 500 내에 애플 주식이 8%면 그냥 8% 삽니다. 어떤 주식은 1%면 1%를 사고 네.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 시장이 저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패시브 펀드가 전체 시장의 60%까지 커지고 있다는 건 주목할 내용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패시브 인덱스 펀드 시장 중에서 한번 ETF를 살펴봤어요. 이거는 미국 전체 ETF 시장을 봤을 때 대략 9.3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네. 이게 사실 자주 보지 못하는 단위라서 그런데 그렇네요. 한국 그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1경이 넘을 것 같아요. 네. 1경이 넘고 이 중에 주식 ETF가 한 7,830조 정도 됩니다.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대략 한 10.5%를 차지를 하는데요. 여기 살짝 색깔을 제가 좀 해놨죠. 네. 색깔을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ETF 시장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국 투자자가 국장에 투자하는 비중인데요. 네. 61%입니다. 근데 미국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잘 투자 안 하나 봐요? 15%네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은 글로벌 투자도 포함하겠지만 국장을 더 좋아합니다. 미국 주식을 더 좋아하고요. 네. 그만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기반이 탄탄하다. 그리고 그거는 인덱스 형태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자금이 들어오느냐? 보시면 왼쪽 차트 보시겠어요? 미국 ETF 시장의 펀드 유형별 순자산 추이인데요.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게 대표 지수입니다. 네. US 대표 지수고요. 네. 이게 가장 많이 커졌어요. 2017년 이후로 보면은 이게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쪽에 자산이 제일 많이 늘었고요. 자금은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그 해당 미국 주식에 들어오는 자금이 550빌리언, 대략 한 750조 정도 됩니다. 네. 1년에 750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S&P 500 같은 대표 지수의 절반이 들어왔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은 해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우리로 따지면 국장에 투자를 하고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의 대부분이 S&P 500하고 나스닥 같은 데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오른쪽은 저희가 말하는 섹터 ETF거든요. 섹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전체를 투자하지 않고 뭐 IT에도 투자하고 뭐 소비재에 투자하는 건데 위에 보시면 테크 주식, IT 섹터에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보시면 밑에 빠지는 거 보면 소비재 쪽은 자금이 빠지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가 사실은 꽤 오랫동안 지금 같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패시브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티브 시장하고 좀 달리 가치주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네. 그 미국 주식 중에서 인덱스 펀드하고 ETF 쪽에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요. 2007년 이후로 그 ETF하고 인덱스 쪽에 3,100조가 들어왔는데요. 액티브 쪽은 4,000조가 날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반대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은 이 가치주를 사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기업이 어떤 본질 가치가 있으면은 저평가된 거를 사서 파는 거를 업으로 하는데 그런 자금들이 계속 빠지면서 시가총액을 투자하는 ETF 쪽이 늘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성장주 쪽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트렌드적으로 지금 변동되고 있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뭔가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그 미국 시장의 트렌드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도 또 이해가 확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댓글에서 본부장 하려면 화술이 필수인 것 같다. 그런 말이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좀 드려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에 대한 확대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이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그러면은 유효할까요? 네,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네. 근거 자료를 좀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앞이랑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앞서 패시브 자금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비중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네. 왼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최근 3년 동안 자금 유입이 컸던 종목 10개입니다. 보시면 1등 뱅가드 S&P 500, 2등 아이쉐어즈 S&P 500, 3등 뱅가드 토탈마켓. 이거는 국내 코스피 지수처럼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표 지수입니다. 4등 S&P 500. 전부 S&P 500입니다. 그러면 유입 금액 보시겠어요? 164빌리언. 저 거의 한 200조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최근 3년 동안 200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들어온 금액이 S&P 500 내에 있는 위의 종목부터 많이 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00조가 들어왔으면요. 애플이 S&P 500에 대략 한 7, 8% 되거든요. 그냥 쉽게 10%라고 할게요. 20조를 사야 되는 겁니다, 애플은.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은 상위 종목에 그 비중대로 많이 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종목이 더 가겠죠. 그렇죠. 자금이 그쪽으로 더 사니까. 네. 그 결과로 오른쪽을 보시면 S&P 500 지수 내에 성장주 비중, 왜냐하면 지금 S&P 500 내에 대부분이 M7이라고 불리는 테크 종목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 종목 비중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성장주 비중이 42%였는데 현재 53%까지 올랐습니다. 네. 시가총액 방식의 인덱스 투자는 성장주 비중을 확대하고요. 네. 성장주를 더 사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그 수급 쪽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장주 종목 쪽에 수급이 몰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는 뭐 다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섹터가 변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S&P 500 지수의 상위 종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30년 전 거부터 해서 10년 단위로 가져봤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1995년에 시가총액 1위가 GE였습니다. 제너럴 네, 일렉트릭. 그렇네요. 예, 요즘엔 네. 이제 보이지도 않죠. 네. AT&T, 통신주고, 엑손모빌, 에너지. 저게 과거에 미국을 이끌던 산업들이었어요. 코카콜라, 알트리아는 지금 담배 만드는 회사고요. 네. 월마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미국을 끌고 나갔던 거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전통 제조업 기반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밑으로 밀려났어요. 그렇네요. 사라졌네요. IT하고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제조업이 미국 경제를 가져가지 않고요. 구조적인 섹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24년 9월을 보시면 전부 IT, 알파벳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으로 되어 있는 섹터가 네. 저것도 구 IT 섹터입니다. 예전에 이제 섹터 변경이 돼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IT에서 분리가 됐거든요. 네. 알파벳, 메타, 페이스북 운영하는. 그래서 IT 섹터가 지금 시장을 지금 전부 다 지금 장악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995년에 S&P 500을 사신 분이 30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IT 비중을 더 높였으면 성과가 어땠을까요? 지금의 성과가 네. 좋았겠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오. 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저희는 그 미국의 성장주를 오버웨이트하는 비중을 덜 싣는 게 미래의 S&P 500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2024년인데 우리가 MZ세대예요. 네. 은퇴까지 20년 적립식 투자해야 돼요. 네. 어떤 섹터에 오버웨이트된, 어떤 섹터의 비중을 더 실은 거를 지금서야 성과가 극대화될까. 그게 저희의 아이디어입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빨리 뭔지 너무 네.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하나 근거가 이제 네. 구조적으로 그 시장이 변했다. 그 다음에 네. 수요도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개인들도요, 보시면은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투자자는 기업을 평가할 때 현재의 이익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돈을 얼마나 벌지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멀티플을 더 줍니다. 네. 그러니까 퍼가 더 높다라는 얘기죠. 이 러셀 1000지수 기준으로 성장주하고 밸류 지수로 봤을 때 당연히 성장주가 퍼가 높고요. 네. 퍼가 높은 성장주, 그러니까 비싼 거거든요. 네. 가치가 비싼 건데 얘네들이 수익률도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장 현재 수익이 많은 거를 가지고 주가를 높게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돈이 많이 벌 성장주에다가 멀티플을 많이 주고 그 결과로 수익률도 더 높은 겁니다. 성장주 프리미엄을 더 준다는 거거든요. 가치주보다. 네. 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성장주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의 성장주는 과거와 다릅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보시면은 뭐 99년이죠. 2000년 넘어갈 때는 실적이 없는 네. 성장주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성장주는 뭐 단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퍼가 되게 높았거든요. 네. 75.5배까지 갔었는데 이게 실적이 올라오잖아요. 네. 실적이 올라오면서 퍼가 빠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는 하이퍼가 아니라 이게 그 약간 가치주처럼 또 변해가거든요. 네. 그래서 퍼 관점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부장님 본격적으로 이 성공하는 연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연금을 모아가는 연금 적립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S&P 500, 나스닥 투자처에 대한 고민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상품이 혹시 있으실까요? 배경 설명드렸죠? 네. 바로 답 나오겠습니다. 네. 연금 적립기 투자.
핵심 고객은 저희는 타겟을 MZ로 봤어요. 나이 30세 정도로 가정을 하고 만들었고요. 네. 30세의 MZ가 20년 동안 적립했을 때, 은퇴했을 때 편하게 돈을 모으고 살 수 있는 상품이 뭘까? 그걸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S&P 500 성장주입니다. 네. 지금 제일 좋은 건요, S&P 500 지수 투자하시면 돼요. 현존하는 가장 좋은 상품이고요. 네.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되는데, MZ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쉬워요, 수익률이. 2004년부터 지금 20년 투자를 가정을 해봤거든요. 네. 677% 났습니다. 되게 높아요. 높네요. 거의 7배 정도 되는데, 네. 옆 동네에 나스닥 투자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은 1540%. 네. 배가 아프죠. 네. 많이 그러니까 아프죠.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쉽다 보니까, 네. 안정적인 S&P 500인데 뭔가 아쉽다, 뭐 좀 해주세요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나스닥 지수를 몰빵 투자를 하면은 좋잖아요. 네. 15.4배 오르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연금 투자는 뭔가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에 100% 투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를 보시면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요. 고점을 찍었거든요, 나스닥이. 네. 이게 고점 회복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100% 투자하면 안 된다. 연금 네네. 투자할 때. 일부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실 때 저렇게 큰 폭으로 빠졌을 때 만약에 19년 적립을 했는데 20년째 저런 그 손실을 맛보게 되면 네.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는 안정적으로 투자하자. 이게 저희 컨셉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베이스는 S&P 500을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연수익률 분포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왼쪽을 보시면은 연수익률 분포가 이 20년 동안의 연수익률 분포인데요. 평균 10%에서 30% 사이에 연수익률이 많이 몰려 있죠. 네. 근데 나스닥은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0%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에서 20%의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래야 확률적으로 손실이 좀 덜 나거든요. 네. 이걸 베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성장을 더한 겁니다. 성장을 어떻게 더하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요, S&P 500 종목을 베이스로 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성장주를 좀 더 삽니다. 나스닥처럼 사는 건 아니고요. 네. 나스닥처럼 사면 100%를 투자하는 건데, 네. S&P 500을 기본으로 하고, 그 중에 성장 팩터들이 있어요. 네. 매출액이 좀 더 느는 거, 어닝이 좀 더 좋은 거, 성장성이 높은 애들을 좀, 저희는 오버웨이트 한다고 하는데, 네. 좀 더 투자를 해서 S&P 500을 이겨보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포트를 짰습니다. 네. 그 안정성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해주셨고, 더불어서 S&P 500의 성장을 더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으로 좀 들리는데,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걸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저희가 이제 그 S&P 500을 이기고 싶잖아요. 네. 과거에 한번 이겼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성장을 더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성과가. 밑에 있는, 이 과거 성과예요. 네. 과거 성과 제가 쭉 그냥 그린 거고요. 20년 전에 2004년부터 S&P 500을 대표하는 ETF가 미국의 스파이가 있거든요. 네. 저희랑 기초지수를 같이 쓰는 S&P 500 성장주 ETF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거 티커가 스파이G입니다. 네. 스파이에다가 G, 그로스거든요. G를 더한 거거든요. 이 성과 차이를 보시면은 대략 한 190% 정도 차이가 납니다. S&P 500을 기반으로 G를 넣었더니, 성장을 넣었더니 190% 정도 좀 더 그 수익이 더 났고요. 와. 이렇게 말하면 높은 것 같은데 좀 네.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매달 한 50만 원씩 적립을 했을 때, 네. 제가 30살 MZ예요. 네. 앞으로 은퇴 50살에 하고 싶어요. 네. 매달 50만 원 넣었어요. 금액이 얼마가 차이 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차이 납니다. 네. 매월 50만 원씩 20년을 매월 적립을 하면요. 스파이 S&P 네. 500은 4.8억이 되고요. 네. 스파이G 6.3억이 됩니다. 와. 예전에 저 옛날 사람이라 그러는데 네. 금성에 이런 네. 표현이 있었어요.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네. 좌우한다고. 네. 상품을 하나 고르는 걸로 연금 자산이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그래서 저희는 S&P 500을 투자할 때 네. 좋은 상품이지만 성장을 좀 더해서 저희 플러스 S&P 500 성장주를 사는 게 MZ한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MZ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구미가 당기긴 합니다, 본부장님.
요약을 좀 그러면 해보자면은 연금 적립기에는 S&P 500 성장주 장기 투자로 자산을 불리자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게 저희 의도입니다. 네. 그러면 은퇴 후에 이제 지금까지 모은 자산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연금 생활자 분들은 어떤 방식의 투자가 또 필요할까요? 저 같은 이제 50대거든요. 네. 베이비 부모입니다. 네. 이쪽도 저희가 솔루션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죠. 연금 수령기 투자입니다. 네. 연금 수령기는 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요, 연금 수령기 때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금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원금을 지켜야 되고요. 네. 대신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 되니까 월 배당도 높아야 돼요.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원금을 지키면서 배당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제일 좋은 상품이 뭐냐면요, 배당주 사시면 됩니다. 배당주. 배당주 사시면 돼요. 연 한 5% 주는 저희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이런 상품이 네. 연금을 받는 분한테는 전 최적의 상품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요 잠깐 차를 보시면 한미 은퇴자산 비교인데요. 2차 베이브 부모, 1968년부터 1974년생이 지금 은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분들이 자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네. 미래에셋 연금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전체 금융자산이 1.3억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전체 금융자산. 나머지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상위 20%로 올려봐도 평균 자산이 3.5억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게 5% 배당주에 사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월 50만 원밖에 못 받으세요.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지금. 그럼요. 근데 미국을 가잖아요. 네. 미국은 사실은 커버드 콜보다 그냥 배당주를 더 많이 사세요. 근데 왜냐 봤더니 제너레이션 X가 1965년선부터 1980년생인데 네. 이분들은요, 개인 연금만으로도 6.8억을 가지고 계세요. 부러워. 네, 부러워요. 부자세요, 미국 분들이. 네. 퇴직연금 포함하면 9억이에요. 네. 6.8억에다 5% 곱하잖아요. 네. 거의 290만 원 나옵니다. 아우. 이분들은 배당주로도 연금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차이가 한국은 더- 안 되거든요. 차이가 너무 큰데요? 네. 그래서 네. 한국에는 커버드 콜 상품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배당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높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커버드 콜 상품을 준비를 한 겁니다. 네. 일단 배당주 커버드 콜 전략인데요. 배당주 커버드 콜 전략은 좀 상품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배당주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슈드라고 불리는 그 포트폴리오에다가 S&P 500 콜을 매도를 하거든요. 네. 예, 이 콜을 매도를 하는데 그때는 성과가 여러 가지가 좀 나올 텐데요. 콜 옵션을 매도를 하면은요, 프리미엄이 생겨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이 생깁니다. 현금이 생기는데 이거는 일간 옵션이 있고 주간 옵션이 있고 월간 옵션이 있는데 일간 옵션일 때 높아요. 네. 근데 매도 비중이 낮으면은 또 주식시장이 오를 때 많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배당주 커버드 콜 전략을 하려면은 콜 옵션을 일간으로 가면서 성과가 좋은 자산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는 슈드라고 불리는 가치주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성장주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성장주를 포트폴리오를 짠 겁니다. 거기다가 S&P 500 옵션을 일간 옵션으로 매도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경제자 상품 대비 저희가 성과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이 정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은, 이 정도로 우리의 구미를 좀 당기게 해주셨으면은, 요 질문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이 연금 생활자 분들께 추천해 주실 커버드콜 ETF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플러스 배당 증가 성장주 커버드콜인데요. 네, 잠깐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왼쪽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저희가 옵션을 매도하면은 대략 뭐 연에 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요.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옵션을 S&P 500 옵션을 매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옵션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우리가 S&P 500 지수, 옵션의 기초 자산이 되는 S&P 500 지수가 오르잖아요. 그럼 수익을 토해내야 됩니다. 수익을 토해내야 돼요. 네. 수익을 토해내는데 내가 만약에 슈드를 들고 있다. 포트폴리오 슈드를 짰잖아요. S&P 500보다 슈드가 더 올라야지 원금이 안 녹습니다. S&P 500보다 슈드가 성과가 좋아야 돼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는 경우들이 최근에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슈드는 가치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I 붐을 탄 빅테크들이 랠리를 할 때는 S&P보다 언더퍼폼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저희는 바스켓을 어떻게 짰냐면 성장주를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서 고배당주를 뽑아서 S&P 500 대비 아웃퍼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S&P 500 지수가 올랐을 때 저희가 수익을 줘야 되잖아요. S&P 500보다 수익이 더 났으면은 아웃퍼폼이 되기 때문에 원금보다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컨셉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플러스 미국 배당주과 성장주 커버드콜이라는 겁니다. 사실 커버드콜 상품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연 12%를 목표 배당으로 하고요. 네. 연 12% 목표 배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옵션을 저희가 15%밖에 안 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올라갈 때 한 85% 정도 따라갑니다. 85% 따라가면서 바스켓은 S&P 500보다 아웃퍼폼을 하기 때문에 전체 수익이 기존의 시장에 있던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익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 결과가 이겁니다. 맨 밑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거든요. 네. 맨 위에 있는 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 바스켓 미국 배당 중과 성장주입니다. 가운데가 저희가 커버드콜입니다. 네. 커버드콜 전략을 썼는데 슈드를 지금 성과를 토탈 리턴으로 이기거든요. 네. 왜 가능하냐? 저희는 성장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도 결국에는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S&P 500 옵션을 매도할 때 포트폴리오가 S&P 500보다 좋아야 됩니다. 네. 그게 저희의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금을 지키면서 연에 12%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노력으로 만든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의 핵심이 되는 성장주에 대한 또 이야기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플러스 ETF 라이브 슬슬 또 마무리를 지어볼 시간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는데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타이틀처럼 결국 성공하는 이 연금 투자의 비결을 미국 성장주에서 그 답을 찾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금정섭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